축산, 검협전. 7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시가항에서 검화를 크게 펼쳐 운적을 사로잡고 좁은 길에서 기지를 발휘해 팔지선을 상대하네. 성도는 예로부터 사찰과 고적이 많은 곳이다. 어느 날 주수는 방에만 있게 답답해 밖으로 나갔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남문 밖 무우사에 도착했다. 무우사는 촉당에서 유명한 명승지로 벽마다 명인의 흥취가 그득했다. 주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망각루에 자리를 잡고 간단히 배를 채울 겸 요리 몇 가지의 술 한 병을 주문했다. 삐거덕 계단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법 무공을 할 법한 청년이 서 있었다. 관옥처럼 곱상한 외모에 꽃자수를 놓은 청색 비단 2권을 쓰고 눈에 확 띄는 분홍 생모란꽃 장식을 꽂았는데 언뜻 보기에 행실이 바른 것 같지는 않았다. 청년은 먹지도 않을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내내 찬밥만 내려다보았다. 이상하다 싶어 청년의 시선을 쫓아가 보니 강가에 정박한 큰 배에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중 미모가 가장 돋보이는 여인이 배에서 내려 가마에 오르자 청년이 은자 한 덩이를 탁자에 두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수는 예감이 좋지 않아 얼른 계산하고 청년을 뒤쫓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 앞에 붉은 호리병을 메고 느릿느릿 걷는 도인이 보였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아미산에서 만났던 취도인이 분명했다. 수상한 청년을 계속 쫓자니 어렵게 다시 만난 기인을 놓칠 것이라 아쉽고 그렇다고 도인을 쫓으려니 위협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미모의 여인이 탄 가마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성도 가마꾼은 날아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순식간이었다. 수상한 청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취도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취도인은 누가 뒤따라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종일관 느긋했다. 주수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집중해서 바짝 쫓았다. 한참 뒤쫓다 보니 어느덧 한적한 교회였다. 그런데 아무리 이를 악물고 쫓아도 10여 장거리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 슬슬 조바심이 난 주순이 크게 소리쳤다. 어르신, 거기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 멈추시지요. 뜻밖에도 취도인이 속도를 더 높이는 바람에 주순이 경공수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취도인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취도인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하니 못내 서운했다. 주수는 힘없이 발길을 돌려 숙소로 돌아갔다. 초경을 알리는 북이 울렸다. 주순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바람결에 쪽지 하나가 날아들어 탁자에 툭 떨어졌다. 황급히 뛰어나갔지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꾼 인기척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사방이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방에 돌아와 쪽지를 펼치자 먹을 듬뿍 찍어 쓴 역동적인 필체로 시가항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낯익은 필체인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시가항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 나와는 인연이 전혀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건가? 어찌된 일인지 일단 가보자. 주수는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검을 챙겨 창문으로 나간 후 지붕 위를 달려 시가항으로 향했다. 그때 저 앞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시가항에 도착하자마자 놓쳐버렸다. 그나저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처음 들어간 집은 아무 일 없이 조용했다. 두 번째 집을 확인하고 세 번째 집으로 들어갔다. 너른 마당을 품은 대저택 누각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얼른 창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본 주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벌거벗겨진 아름다운 여인이 혼절한 채 긴 의자에 묶였고 낮에 본 그 청년이 여인을 겁탈하려 바지를 벗고 있었다. 음탕한 놈. 감히 양갓집 주수를 겁탈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자식이 겁도 없이 이 형님의 거사를 방해하느냐? 청년이 훅 등불을 끄는 동시에 방문을 열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 주순이 검을 뽑으며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방문을 노려보는데 갑자기 뒷덜미가 서늘했다. 암개를 알아채고 본능적으로 비스듬하게 피하며 훌쩍 뛰어올랐다.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공격이 이어졌고 주수는 간신히 상대의 검을 막아냈다. 의자를 던져 시선을 끌고 그 틈에 창문으로 빠져나가 암개를 꼬미다니 아주 교활한 놈이었다. 하지만 주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라 이 정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시비압을 주고받다가 문득 청년의 몸놀림이나 검법이 무척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탕한 놈. 대체 누구 문하냐? 이름을 밝혀라. 운중비약의 검에 잡놈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 크아, 내가 바로 그 주가놈이냐? 우리 사부가 눈 빠지게 기다려도 안 나타나더니 내 손에 죽으려고 찾아왔구나. 이 몸은 속세에서 다비용 모타라 불리는 팔지선 묘통의 제자, 신행모형 분모란 장량이시다. 주수는 원수의 이름을 듣고 바짝 긴장했다. 만약 모태가 나타나면 당해낼 수 없으니 서둘러야 했다. 검과 한 몸이 되어 평생 익힌 절기를 발휘해 거대한 검화로 장량을 꼼짝 못하게 에워쌌다. 장량이 잘난 척했을 뿐 어쨌든 주순의 상대는 아니었다. 한편 살벌한 검소리에 놀란 집주인 왕승수도 무림 출신이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이 의협인지 몰라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방 안에서 정황을 살폈다. 나중에 장량이 정체를 밝혀 정파와 사파의 구분이 명확해지자 장정들을 불러 모아 도우러 나갔다. 장량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담을 넘어 도망칠 요령으로 몸을 솟구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주순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두르자 장량의 양쪽 발목이 댕강 잘려나갔다. 장정들이 몰려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나 뒹구는 장량을 포박했다. 왕승수가 주순을 안으로 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일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놈의 사부 모타는 검선의 경지에 오른 자이니 이 사실을 알면 이 집에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왕승수가 크게 놀라 주순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도 모태의 적수가 못 됩니다. 조만간 놈을 제압할 분이 오실 터이니 당분간 저쪽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세요. 저놈은 날이 밝자마자 큰함에 넣어 조용히 관부에 넘기고 나중에 모태를 잡은 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오히려 이 댁에 화가 미칠 수 있으니 이만. 왕승수는 주순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고 그의 당부에 따르기로 했다. 갔던 길을 따라 객잔으로 돌아온 주순은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밤 의로운 일을 행했으나 그로 인해 모태와의 원한이 더 깊어지고 말았다. 더구나 큰 도움이 될 취도인을 눈앞에서 놓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밀려드는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주수는 점심을 먹고 취도인을 찾으러 성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취도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하루는 정처 없이 걷다가 성문을 지나 숲까지 갔다. 우거진 녹음 사이로 붉은색 담장 귀퉁이가 살짝 보이는 것이 사찰인 듯했다. 마침 갈증이 나던 터라 참배도 하고 물도 얻어 마실 요량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사찰 입구에 거의 닿을 즈음 갑자기 큰 길에서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뿌연 먼지가 일었다. 곧이어 열대 사람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평소 조심성 많은 주수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한 명만 도사 복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속인 차림이었다. 하나같이 생김새가 흉악하고 무기를 감춘 것 같은 묵직한 보찜을 메고 있었다.
도사 일행이 문 앞에 도착한 후 앞장섰던 키 큰 남자가 채찍으로 3번 문을 내려쳤다. 바로 문이 열리자 다들 조용히 말을 몰아 안으로 들어갔다. 일행이 모두 들어가자 문이 굳게 닫히고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누가 봐도 선량한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성에서 멀지 않은 사찰이 비적의 소굴일 리는 없지 않은가? 주수는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려고 다시 문 앞으로 갔다. 규모가 꽤 큰 웅장하고 장엄한 사찰이었다. 사찰 입구에 큼직한 금색 글자를 새긴 편액이 걸려 있었다. 치권 자운선사. 자운사는 성도에서 유명한 사찰이고 방장지통이 매우 엄격해 그 아래 승려들도 모범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드나드는 것일까? 지나가다 향불 피우려고 들른 모양새는 분명 아닌데. 시주를 핑계로 안에 들어가 자세히 알아보려는데 느닷없이 흙덩이가 날아와 얼굴을 때렸다.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봤지만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무술인의 자존심에 호기심까지 발동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드는데 뒤통수에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바짝 경계하고 있던 터라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퍽! 바닥에 떨어진 것은 흙덩이였다. 흙덩이가 날아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20장쯤 떨어진 곳에 후다닥 숲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보였다. 주수는 너무 화가 나 자은사고 뭐고 일단 그자를 쫓았다. 반드시 잡아서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못된 장난을 쳤는지 따질 셈이었다. 한참 숲을 뒤지다가 도무지 찾을 수 없어 그만 돌아가려는데 또 흙덩이가 날아왔다. 이미 2번을 겪은 터라 조금 더 빠르게 반응했다. 몸을 피하는 동시에 흙덩이가 날아온 방향을 정확히 주시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숲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주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땅을 딛지도 않고 날아가는지 대단히 빨랐다. 나름 경공술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주순이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쫓고 쫓기며 10리 넘게 달렸다. 한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일까? 원한 때문이라면 자은사 앞에서 벌써 당했겠지. 경공수를 보면 무예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고수일 텐데 인적 드문 곳으로 날 유인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주순이 우뚝 멈추었다. 도사님, 제발 좀 멈추세요. 후배 주순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순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다. 잠시 후 상대가 나무 밑에 멈추자 주순이 기쁜 마음에 조금 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거의 닿으려는 순간 다시 내달리더니 정광석화처럼 사라졌다. 주순은 나무 밑에서 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겉면에 나중에 필요할 것임. 모든 독에 효과가 있음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고 단약 2알이 들어있었다. 주수는 상대의 저의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단약을 품에 넣었다. 어쩌면 자은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자신을 도우려고 유인한 것인가 싶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자은사 일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기로 했다. 우리쯤 걸었을까? 터덜터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고목에 걸린 거대한 범종이 눈에 띄었다. 뭐지? 방금 지나갈 때는 분명 없었는데? 적어도 700근은 될 텐데 대체 누가 이 큰 종을 여기에 걸었을까? 3000근 이상을 들 수 있는 장사가 아니고서야 어림도 없을 것인데. 주수는 근처 인가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인가에 가까워졌을 때 살려달라며 흐느끼는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 번 의욕심이 동한 주순이 재빨리 집 뒤로 돌아가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확인한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